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여름철마다 꼭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빠지 사고, 수상 레저 사고 보상 분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여름이면 뭐 청평이나 가평 같은 곳에서 바나나 보트, 뭐 플라이 피시, 웨이크보드 같은 수상 레저를 많이들 즐기시는데요. 그런데 이 즐거운 순간은 순식간에 사고로 바뀌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빠지 사고로 팔꿈치가 골절이 되거나 십자인대가 파열이 되거나 척추에 심한 경우에는 압박골절 같은 증상이 발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은 이런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상을 제대로 받으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그리고 분쟁이 생기는 이유는 무엇인지 하나씩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상레저 사고는 대부분 갑작스럽게 발생하는데요. 바나나 보트가 급회전하면서 전복되기도 하고 플라이 피쉬가 날아오르다가 참가자가 떨어지기도 하죠. 이때 팔이나 다리를 다치고 심한 경우에는 척추골절까지 이어지기도 합니다. 사고 직후에는 응급치료가 가장 우선이지만 치료만 받고 끝내면 정작 중요한 보상 문제에서는 손해를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치료비 정도는 알아서 지급이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보상은 영업배상 책임보험이라는 제도를 통해 진행이 되는데 이 보험은 사업자의 과실이 입증되어야만 제대로 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영업배상 책임보험이란 쉽게 말해서 빠지 같은 수상레저 시설에서 안전관리가 미흡해서 이용자가 다쳤을 때 대신 보상을 해주는 제도인데요. 대부분의 업체가 의무적으로 가입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보험사 입장에서는 언제나 최소한의 비용만 지급하려 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피해자가 스스로 적극적으로 입증하지 않으면 치료비 일부만 받고 끝나는 경우도 실제로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 사례를 보면요. 바나나 보트 전복으로 팔꿈치 골절을 당한 피해자가 계셨는데요. 병원 치료비는 보상이 됐지만 이후에 남은 그 후유장애에 대해서는 인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피해자가 별도의 후유장애 진단을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시간이 지나서 노동 능력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부상이 그때는 이미 보상을 추가로 요구하기 어려웠습니다.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이 후유장애 진단과 동요평가라는 건데요. 십자인대가 파열되거나 척추에 손상을 입은 경우에 수술 이후에도 불안정하거나 통증이 지속될 수가 있습니다. 이때 동요평가라는 장비 검사를 통해서 무릎이나 관절의 불안정성을 수치로 기록을 해야만 후유장애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단순히 통증이 남아있다는 말만으로는 보험사에서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 척추 압박골절의 경우에는 시간이 지나면서 척추가 변형이 되거나 운동 제한이 나타나는데 이것을 객관적으로 기록을 해둬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보상은 치료비 수준에 머물게 될 것입니다. 보험금 산정에서 또 중요한 부분은 보상 항목입니다. 많은 분들이 병원비만 생각하시지만 사실 보상 범위는 병원비보다 훨씬 넓습니다. 치료비는 기본이고요. 치료로 인해서 일을 하지 못한 기간의 소득 손실, 그 휴업손해라고 하죠. 휴업손해도 포함이 됩니다. 또 후유장애가 남는다면 앞으로의 소득 상실까지 계산하는 일실수입도 산정됩니다. 그리고 신체적,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추가적인 재활이나 간병에 필요한 향후 치료비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즉 제대로 이것들을 준비를 하면 단순한 치료비가 아니라 피해자의 생활 전반을 보상받을 수 있는 구조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이 항목들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왜냐하면 보험사 측 손해사정사는 대체로 치료비랑 약간의 위조료만 책정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과실 비율도 문제입니다. 사고가 발생했을 때 피해자도 위험을 알고 참여했다. 피해자도 그 위험을 알고 빠지 수상 레저를 이용했다는 논리로 피해자 과실을 높게 잡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 피해자 과실을 30에서 50%까지 적용을 해서 보상금을 절반 이하로 줄이는 사례도 굉장히 많습니다. 따라서 피해자 입장에서는 이 과실 비율 산정이 타당한지 반드시 따져봐야 되는 것이고요. 같은 사고라도 안전요원의 배치가 있었는지 여부, 사전 안전교육이 있었는지 여부, 또 구명조끼를 착용을 했는지, 업체 측 관리 의무가 어떻게 이행되었는지 이런 것에 따라서 과실 비율은 굉장히 크게 왔다 갔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수상레저 사고에서 보상을 제대로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를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하는데요. 첫 번째는 사고 직후에는 증거 확보가 가장 중요합니다. 현장의 사진이나 동영상, 때로는 목격자 진술, 응급실 기록 같은 것들이 훗날 분쟁에서 굉장히 큰 힘이 될 거고요. 두 번째는
업체가 영업배상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고 반드시 보험 접수를 요청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접수 번호를 받아두는 것도 잊지 말으셔야 하고요. 세 번째는 치료 이후에도 불편함이 있다면 반드시 후유장애 진단하고 동요 평가를 받아두셔야 된다는 거. 그래야 치료비 외에도 노동능력 상실에 따른 보상을 추후에 받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보상 항목은 치료비만이 아니라 휴업손해, 일실수입, 위자료, 그리고 심한 경우에는 향후 치료비까지도 포함된다는 점을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준비를 혼자 하기는 굉장히 쉽지 않다는 겁니다. 보험사와 피해자는 기본적으로 목표가 다릅니다. 보험사는 비용을 줄이려고 하고요. 피해자는 정당한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료 준비나 과실 비율 검토, 후유장애 입증 같은 부분에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결국 결과를 크게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 수상 레저 사고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 같은 사고라도 어떤 준비를 했느냐에 따라 몇백만 원으로 끝날 수도 있고 심한 경우에 수천만 원 이상을 보상받을 수도 있습니다. 즐거운 추억으로만 남아야 될 물놀이가 평생의 상처가 되지 않도록 사고가 만약에 발생을 했다면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공정한 보상은 그냥 주어지지 않습니다. 알고 준비하는 사람만이 온전히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다음 시간에도 생활 속에서 꼭 필요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